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오늘은 FPV 드론의 필수품 라이포 배터리의 영상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인데 줄여서 라이포 배터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제가 드론과 고글과 조종기 연결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몇 번 다뤘었는데 배터리에 대해서 따로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 FPV 드론은 이렇게 생긴 배터리들을 쓰는데요. 완구 장난감이나 핸드폰처럼 충전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고 배터리 종류도 많아서 이 취미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포 배터리를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드론을 살지 정하셨으면 그 드론에 어느 정도 맞는 배터리를 구매해 주셔야 해요. 라이포 배터리는 1S부터 2S, 3S, 4S, 5S, 6S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는 라이포 배터리의 셀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배터리는 1S예요. 라이포 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보이는 이 배터리는 2S예요. 라이포 셀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이 배터리는 4S 배터리예요. 보시면 라이포 셀이 4개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1S부터 6S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셀 개수가 늘어날수록 볼티지, 즉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럼 드론의 힘도 올라가겠죠? 전압량도 알아주셔야 해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각 라이포 셀마다 3.7V의 평균 전압량이 있어요. 그래서 1S 배터리는 3.7V, 2S 배터리는 그의 2배인 7.4V, 4S 배터리는 그의 4배인 14.8V의 전압이 있는 거예요. DJI 드론이나 촬영용 드론은 배터리가 몇 % 남았는지도 알려주고 배터리가 다 닳아가면은 혼자 착륙하고 전원도 꺼지죠. 근데 이 FPV 드론은 전압 전유량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날리다가 일정량 이하가 되기 전에 착륙을 하고 배터리를 빼줘야 됩니다. 라이포 배터리를 충전을 하시면 최대 4.2V까지 충전이 되고요. 보통 드론을 날리시면 3.5V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비행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3.3V 아래로는 안 가게 해줘야 해요. 배터리도 비싼데 수명이 많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배터리의 남은 전압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드론을 조종하실 때 고글에 전압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시로 확인해 줘야 해요. 베타플라이트에서 이 정보 화면의 위치 같은 거나 구성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드론에 끼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줘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멀티미터 하나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되고, 또는 아주 유용한 이런 작은 툴도 구매해 주셔도 됩니다. 꽂으면 바로 얼마나 남았는지 전압 잔류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몇 S 배터리를 사야 할까요? FPV 드론을 구매를 하시면 보통 그 드론이 몇 S 배터리 전용이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예로 나주글 5를 보시면 6S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은 6S 배터리까지 쓰실 수 있는 드론인 거예요. 다른 예로 시넬로그 25는 4S라고 쓰여 있으니 4S 배터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6S 배터리를 쓴다면은 드론에 있는 전자장치들이 타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6S용 드론에 4S 배터리를 쓴다면 쓸 수는 있지만 힘이 약하겠죠. 보통 그 드론에 있는 플라이 컨트롤러 그리고 모터 속도를 조정해주는 ESC 그리고 모터에 따라서 몇 S 배터리를 쓸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만약 드론을 제작하실 분이라면 각 전자장치의 배터리 추천 전압량을 확인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해요. 드론을 구매하실 분이라면 스펙에서 배터리 셀 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셀 개수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에 따른 전압량에 대해서도 알았으니까 이제 용량을 알아봅시다. 이는 앞에서 본 볼트랑 다른 거예요. 볼트가 힘을 담당했다면 밀리암페어는 용량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 다 4S 배터리예요. 둘 다 전압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힘이 같죠. 근데 이거는 용량이 좀 더 많이 들어온 거고 이거는 좀 더 조금 들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용량이 들어있어야지 비행을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용량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져서 오히려 비행 시간이 줄고 비행 능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FPV 드론에서는 무게가 그만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 그 값이 있습니다. 그런 값들을 보통 드론 회사들이 추천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드론에 비교를 하시면 제 나주글 5 4S 드론은 4S 배터리를 쓰되 1500mAh 꽤나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달아도 추진력이 세기 때문에 비행 능력도 좋으면서 5분에서 7분 정도로 오래 날 수 있어요. 그치만 제 다른 시네우프는 똑같은 4S 배터리를 쓰되 650mAh로 훨씬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달아줘야 최고의 비행 시간과 비행 능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용량이 많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셀 개수 그리고 용량까지 우리가 봤죠? 그 다음 여기 보면 100C, 70C 이런 것도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discharging rate를 표시한 겁니다. 즉 드론이 힘을 쓰려면 전류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그 공급을 잘 해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배터리가 힘이 좋고 용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공급량이 작으면 드론이 잘 못 날 겁니다. 그래서 C 레이팅은 항상 높은 것을 골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드론에는 100C 정도는 되어야 하고 작은 드론에도 한 70C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1S 배터리도 80C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이 배터리 회사들이 C를 측정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르고 숫자를 약간 부풀려서 기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람들이 좀 많이 써서 평이 좀 있는 회사의 배터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천 원 더 비쌀 순 있어도 좀 더 오래 간다면 가격적으로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커넥터도 한번 봐줄게요. 배터리를 살 때 커넥터가 내 드론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해요. 5인치나 4인치 드론 같이 큰 드론에 가장 많이 쓰이는 XT60 커넥터가 있고요. 3인치 드론들에 많이 쓰이는 XT30이 있습니다. 그리고 1S 배터리에는 JST 커넥터가 많이 쓰입니다. 혹시 커넥터가 안 맞는 걸 모르고 사셨다면 이런 아댑터로도 호환이 가능하세요. 그럼 배터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 라이프 배터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 몇 개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라이프 배터리는 과충전이 되면은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용 충전기를 꼭 이용해 주셔야 하고요. 충전 시에는 각 셀이 최대 전력인 4.2V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2V가 넘어도 계속 충전이 되면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충전 시에 화재 방지 팩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화재 방지 팩 안에 보관해 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화재 방지 팩은 꼭 사면 좋은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비행 시 3.5V에서 착륙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3.5V가 되었다고 바로 막 급하게 착륙하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오랜 시간 안 날리고 배터리를 보관을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배터리를 3.8V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갑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비행하기 하루 전이나 그 당일 충전을 하고 비행이 끝나면은 3.8V로 보통 맞춰줍니다. 그럼 오늘은 배터리 사는데 알아야 될 것을 위주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혼자서도 이제 드론 배터리들을 구매할 수 있겠죠?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세한 배터리 충전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플라잉!